인간의 마음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 세상에서의 위치, 그리고 경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경로를 결정짓습니다. 유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칼 융은 이 현상의 핵심을 꿰뚫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떤 신화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자기 발견과 개인적 변화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융은 이러한 신화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행동을 이끌고 운명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가족, 문화, 그리고 과거 경험으로부터 깊이 새겨진 이야기들입니다. 융 자신은 모든 사람은 신화를 연기하지만 자신의 신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으며 자신의 신화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극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되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나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개인적 이야기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적대적이고 경쟁이 치열하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전사의 신화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전투가 되고 모든 좌절이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과 만연한 위협감으로 정의된 반대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믿는 사람은 낭만의 신화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사랑과 연결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며 행복은 연인과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신화들은 단지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바로 그 렌즈입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는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구성하는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그러나 많은 이야기들은 미세하고 무의식적인 속삭임으로 우리 마음의 배경에서 조용히 작용하며 선택에 영향을 주고 경험을 형성합니다. 이런 내면의 이야기들은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의 궤적을 결정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한 적을 생각해보세요. 이것들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주로 과거 경험이나 불안감의 근거에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내러티브는 우리를 억제하여 꿈을 추구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갇혀있다는 느낌, 즉 부정과 자기의심의 순환에 빠져있는 듯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들은 격렬하게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종종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브입니다. 취약성과 용기에 관한 연구로 알려진 교수 브레네 브라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이 내면의 내러티브가 어떤 외부의 비판이나 장애물보다도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과 강하게 동일시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점유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나는 항상 불안하다거나 나는 그냥 운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직 그것들만으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자가 부과된 감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갇혀있다는 주문을 반복한다면 우리 마음은 이 믿음을 확인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게 되어 정체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반면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의 기회와 경로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 즉 기존 신념을 확인하는 정보를 찾고 모순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는다면 뇌는 거절당한 순간에 집중하고 수용과 연결된 순간은 간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신화는 우리의 감정, 사고, 행동 등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직업 경로를 사회적으로 성공 신화와 일치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욕구에 부합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를 쫓으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지만 결국 공허함과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의식적인 신화가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신화는 정신적 청사진 역할을 하며 친숙한 행동과 사고 패턴을 제공합니다. 일단 신념 체계가 확립되면 확인 편향이 이 일을 감화하여 강력한 피드백 고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칭찬이나 친절한 행동을 진심이 없거나 연민이라고 해석하며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핵심 신념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걸러내어 신화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신화를 인식하지 못하며 숨겨진 믿음과 욕망, 주관적인 세계관에 따라 삶에 반응할 뿐입니다. 융이 유명하게 말했듯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자동 조종 상태로 삶을 살아가며 경험을 우연이나 운명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살고 있는 신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상황에 반응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화를 다시 쓸 수 있는 힘을 얻고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치료사들이 재구성이라 부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재구성이란 해롭거나 제한적인 이야기에 새로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잘 못해라는 말을 대신해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가정하는 대신 그들이 단지 바쁘거나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마주할 때보다 균형 잡힌 현실적인 관점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은 현실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현실에 대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며 부정적인 순환에 갇히게 하기도 하지만 성장과 변화로 이끌기도 합니다. 융전기를 쓴 가르드는 윤이 이 과정을 반영하며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나는 내가 신화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설령 알았다 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지배하는 신화가 어떤 종류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나는 나의 신화를 알아가는 일을 스스로 맡았다. 나는 내가 신화 속에서 살고 있는 줄 몰랐고 설령 알고 있었다 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지배하는 어떤 신화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나의 신화를 알아가는 일을 맡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왜냐하면 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요인, 나 자신의 밤정식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나는 단순히 어떤 무의식적 혹은 전의식적인 신화가 나를 형성하는지 내가 어떤 근원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했다. 이 인용문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기 인식의 깊은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명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여러 문화 속 신화와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영웅의 여정이라는 내러티브 패턴을 탐구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모험의 부름, 일상의 세계로부터의 출발,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새로 얻은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 여정의 변형들을 산다고 믿었다. 나는 어떤 신화를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모험의 부름이며 익숙한 내러티브를 벗어나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이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편견과 가정을 직면하게 만든다. 우리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해온 이야기 너머를 보도록 도전하며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패턴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패턴들을 깨달으면
더 이상 눈 감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이야기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피하는데 그 이유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취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제한적인 신념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존 신화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비록 그 신화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우리가 편안한 구역 밖으로 나와 우리를 붙잡는 이야기에 도전할 때만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중요한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의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자기 탐구의 힘입니다. 신화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자각의 문을 열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닙니다. 내러티브 치료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이 정신건강과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서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키우고 더 강한 목적의식을 발달시키며 감정체 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운명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자신만의 운명의 적극적 창조자로 변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떤 신화 속에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패턴을 밝혀내고 무의식적 동기를 드러내며 성장과 성취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자기인식과 개인적 자유, 그리고 진정으로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는 열쇠입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내러티브 정체성을 다시 쓰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야기로 인생을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단순한 자동 반응의 연속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신화입니다.